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김정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전세와 월세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이를 기반으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급적 전세로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달 월세를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당장 보증금으로 들어갈 목돈이 부족해서입니다. 이걸 알고 있음에도 제가 결론부터 전세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충분할 경우 바로 전세를 알아보시겠지만 자금이 부족할 경우 월세부터 알아보실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부터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과 시중은행 대출 상품으로 나뉘는데요.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지원을 하며 시중은행 대출 상품은 민간은행에서 운영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세자금 대출 모두 시중은행에서 취급하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출처가 다른 것이죠.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은 금리가 저렴한 대신 조건이 까다롭고 시중은행 대출 상품은 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고 대신 금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을 먼저 알아보는 게 유리하겠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부 운용 대출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보다는 전세를 권해드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을 보러 다닐 때 내 예산에서 벗어난 집을 보는 순간 눈높이가 올라가서 정작 내 예산 내에서 알아볼 수 있는 집은 눈에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미 마련한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로 확보 가능한 자금을 기준으로 집을 보러 다니시길 바랍니다. 물론 전세자금 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특정해야 정확한 대출 심사가 가능하지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볼 수 있으니 사전에 예산 범위를 얼추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전세보다 월세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는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 결국 거주하는 기간 목돈이 묶인다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언제 이사를 가야 할지 모르는 예비 신랑 신부, 군입대를 앞둔 학생, 이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 등의 상황이시라면 묶인 목돈 때문에 유연한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시라면 전세보다 월세가 나을 수 있겠죠. 또한 이 경우라면 집을 알아보실 때 내가 당장 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하시기보단 언제든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공실의 가능성이 낮은 집을 선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도 대비해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리도 전월세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시기만 늦춰질 뿐 결국 인하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기준 금리가 낮아진다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반대로 2022년과 2023년에는 금리가 높아진 탓에 월세 수요가 증가했었습니다. 물론 아파트냐 비아파트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전세 사기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딱 금리만 놓고 보면 금리가 상승할 때는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금리가 인하하면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를 보입니다. 수요자인 임차인 입장에서 금리를 고려한다는 건 결국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월세를 비교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틀에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전세를 추천드리지만 내 상황과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결정하셔야겠죠. 여기까지 전세와 월세의 차이를 살펴보고 금리 등 고려 요인까지 설명드렸는데요. 관련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